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오늘 공개됩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흑인 남성이 부상을 입은 극우주의자 백인 남성을 들쳐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본 정부가 산업유산정보센터 이곳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맞습니다. 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오늘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도쿄 신주쿠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3월 31일에 개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센터는 구남도를 비롯한 조선인 강제 노역시설 7곳을 포함해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이 소개돼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한국인의 강제 노역으로 악명 높은 그 구남도 탄광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어서입니다. 네.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 센터를 설치해 그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이 센터에는 징용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남도의 탄광을 소개하면서 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최악인 한일 관계를 더 위태롭게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시위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흑인 청년이 또다시 경찰 총격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20일째 계속되는 와중에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밤 애틀랜타의 패스트푸드 식당인 웬디즈 그 매장 앞에서 체포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도주하던 중에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남용으로 추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주민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고속도로를 가로막으며 폭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시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도 안 돼 경찰서장의 사임과 현장에 있던 경찰을 해고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한 사안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애틀랜타 시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t fueled a fire, a worse fire. We've been doing all this peaceful protesting, and in the midst of that, you guys are still killing us. 네, 지역 주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일요일 아침에는 백악관 인근에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대부분 흑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독교인이었는데 행사 당시에는 백악관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배드민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클럽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을 찾는 모습은 백악관 공동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잠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74세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을지 여부 때문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올해 1월 자신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은 협상 교착 속에서도 생일을 계기로 친서를 주고받는 친서 외교를 통해 친분을 과시하고 사태 악화를 막았었는데요. 최근 북한이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거센 비난을 이어가면서 그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이런 친서를 통해 이번에도 한 걸음 진전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인종차별 얘기로 좀 돌아보면은 이 항의 시위가
뭐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과 프랑스, 이 유럽 곳곳에서는 과격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외신 영상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가슴 따뜻한 그런 장면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흑인 남성이 부상을 입은 극우주의자 백인 남성을 어깨에 들쳐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 런던에서는 인종차별에 그 항의하는 시위, 또 이에 맞서는 극우 과격주의자들의 시위가 이제 함께 열렸는데요. 시위대 중 일부는 충돌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극우주의자로 추정되는 한 백인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예. 이때 흑인 남성이 그에게로 달려와서 그를 들쳐매고 경찰들이 있는 안전한 곳까지 옮겼습니다. 네. 그 흑인 남성은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은 코로나1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 정상화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V자형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이 전망은 그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건데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이라며 V자형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 경제는 올 하반기에는 20%의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면서 실업률은 올 연말쯤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또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되는 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주가 봉쇄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예.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단계적 경제 재개와 관련해 모두 2만 5천 건의 위반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예. 또다시 봉쇄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치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22개 주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2개 주 가운데 상당수가 확산세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은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뭐 국가별로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긴 한데 유럽에서는 봉쇄 해제, 그러니까 그동안 굳게 잠궜던 빗장을 여는 곳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코로나19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페와 식당은 기존의 테라스뿐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22일부터 등교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오는 2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경을 개방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의 입국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확산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중국 베이징만 보더라도 사실상 종식 초읽기 상태였는데 확진자가 57일 만에 다시 발생한 이후 나흘이 채 안 돼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재확산 소식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글로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